안녕하세요. 대전 기후적인 모임의 송순호 한지갑입니다. 친한 척 하자더니 바라보지도 않고 네. 네, 알겠습니다. 대전 기후적인 모임은 2024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인터넷 방송으로 대전 시민을 비롯해서 기후 위기를 걱정하고 기후 정의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후 위기, 기후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데 사실 시험 방송이에요. 오늘이 잘 되면 계속 할 것이고 오늘 어렵다 싶으면 오늘로 방송이 갇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한두 번 쌓아서 정식 방송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잘해야 될 텐데요. 대전 기후적인 모임은 작년 가을부터 우리 기후적인 콘서트라는 걸 했었죠. 네, 그래서 대전의 은흥적인 거리, 충남대학교 정문학, 그리고 성심당 사거리 이런 데에서 노래도 부르고 또 연설도 하고 또 시도 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기도 하고 기후정의가 뭔지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바쁘게 막 지나가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또 귀 기울여 듣는 분도 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아주 조금. 네,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한 여성분이, 젊은 여성분이 우리가 깔아놓은 그 돗자리에 앉아가지고 듣다가 갔던 그런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저희한테 조금 희망을 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멈추는 거라는 신호를 주셨는데요. 그 거리에서 하던 기후적인 콘서트를 이번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인터넷 방송으로 조금 더 짧게 있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코너는요, 오늘도 할 텐데 손님을 초대해서 기후 위기와 기후 정의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에 가장 저희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후정의가 뭐래? 코너입니다. 오늘 시험방송에서 팔레스타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그 외에도 아기자기한 몇 가지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고 노래도 나누고 음악도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처음에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재미의 포인트로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우리 한의사 김나희의 기후정의 아무거나 라는 코너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김나희님은 저희 인델레 의료협동조합이죠. 거기서 일하시는 한의사이시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활동가이시기도 하죠. 새만금 신공항 반대 공동행동 맞나요? 백지화 공동행동 네, 홍보팀장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오늘 김나희님이 되게 실험적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실험적인 그렇죠. 네, 여러 얘기를 해주실 텐데 그 얘기를 들어보실 텐데요. 일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희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방송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뭐 막 주섬주섬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떼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김나희입니다. 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편집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네, 저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서 홍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주로 방문 진료를 하는 한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가로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다들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 끝나면 기사 쓰고 등등 이것저것 많이 해서 범용 활동가 이번에 구글에서 나온 구글 AI를 따서 재미나이 이름을 따서 재미나이라고 코너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다들 재미나이가 뭔지 몰라요. 재미나이가 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안타깝게 그래서 그냥 이거저거 만담 뭐 이런 기후정의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렇게 아무거나 연결시키는 그래서 원래 스트레칭 하면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너무 안 따라줘서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여기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주제어를 써놓은 공을 가져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꺼내면 돼. 꺼낸 다음에 나보고 눈을 감고 그럼 섞어야 했거든요.
자, 꺼내주세요. 자,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야 돼? 네. 내시경 눈 감으셔야죠. 일단 눈을 감으세요. 네. 눈 안 감았는데? 자, 자, 하나 골라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이거 하겠습니다. 네. 뭐가 나왔나요? 제가 이거 한번 드릴게요. 기후 동행 카드. 아, 네. 이게 서울시에서 한다는 그거 아닌가요? 서울 네. 기후 동행 카드.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기후로 이렇게 쳐봤더니 자동 완성 연관 검색어가 네, 기후 동행 카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는 것도 기후 동행 카드 어떻게 써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기후 동행 카드 사는 게 이익인가요,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여기 기후 동행 카드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핫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겠구나 해서 네, 이번 주제가 되겠네요. 네. 기후 동행 카드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65,000원으로 한 달 동안 뭐 따릉이나 버스, 지하철 그리고 서울에서 출발하면 뭐 경기도권까지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통카드다. 그래서 기후 동행 카드라는 네,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게 근데 대전에는 그런 거 없죠? 없습니다. 네. 네. 없고, 서울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울 네. 쪽 경기도에서 출발하면 또 안 되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이나 서울 내부에서만 쓸 수 있고 이것이 뭐 다른 나라에서 유명한 거는 그 독일에서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로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굉장히 이제 호응을 많이 얻었고 그래서 다시 확대해서 거의 5만 원 정도의 정부 대중교통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카드를 내놨었거든요. 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가장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봤을 때 이상적인 대중교통의 요금은 얼마일까요? 무려. 오, 너무 금방 나왔네. 무료? 네, 저도 저도 무료. 저도 무려. 네, 다들 너무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공부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무료 영원이라고 하거든요. 영원, 빵원. 그러니까 빵원이면 사람들이 막 버스 타고 다니고 해가지고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승용차를 끌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막대하게 이제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탄소 배출의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1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1 정도가 수송에서 나오고 그 대부분이 사실 자가용 운전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항공도 많이 나오고 항공은 좀 따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특권적인 네, 그 운송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승용차 운전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도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70% 80% 정도는 3.2km 이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나 도보 아니면 자전거로 거의 커버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그걸 다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혼잡하고 매연이라는 게 곧 미세먼지잖아요. 미세먼지랑 그 여러 가지 네 되게 오염물질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탄소 배출이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상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면서 그리고 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개념이 보행 가능한 도시, 걷기 좋은 도시, 워커블 시티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서울도 그런 의미에서 이걸 도입한 것이긴 한데 일단은 개념은 좋은데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하는 게그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이 보조금이 주어지는 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하고 걷기 좋은 도시가 되고 안전한 도시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투입했을 때 지금 버스 회사라는 게 다들 버스라고 쓰지만 읽기는 다 버스라고 쓰고 있는 네, 거예요. 버스라고 하죠. 네. 네, 아무튼 제 버스 법이 만들어진 게 1962년 거의 60년 됐는데 그동안 그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규칙만 살짝살짝 바꿔서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낙후된 법이거든요. 그 법에 심지어 법에 그 상속이 세습이 가능한 뭐 같은 의식이 안 회사가 버스 회사를 아 노선이 아니 그냥 회사를요? 네, 회사를 내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가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이재용도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법으로 된 건 이거는 막 돌려서 어떻게 아. 그 막 세금을 어떻게든 안 내려고 막 스리쿠션을 해가면 되는데 버스 회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재용 같이 복잡 안 하도 되는 그냥 너에게 버스 회사를 물려주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나는 중단인데요. 근데 그렇게까지 돼 있는 그런 그게 회사가 없어요? 딱히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정말 이렇게까지 후진 법이 있나 싶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게 버스 회사라서 게다가 지금 버스 회사가 그것도 문제가 많은데 심지어 지금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가 이게 쥐어짜면 쥐어짤수록 나오는 그 황금알 나는 거이구나 먹튀가 가능한 거구나 하고 되게 많이 지금 경기도 버스에서는 거의 다 지금 사모펀드가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일단 보조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면 이렇게 보조금 들어갈 거면 차라리 그 시나 도에서 이걸 인수를 해서 차라리 공영제를 하면 될 것이지 대체 이렇게 보조금을 줘가면서 대체 왜 이거를 4개월분 운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보조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지자체에서 하는 보조금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평가 대상에는 또 제외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뭐 보조금 받으면 막 엄청 막 보고서 엄청 내야 되잖아요. 뭐 무슨 어디에 썼고 뭐 무슨 뭐 차를 한잔 마셨다 이런 거까지 다 써가지고 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뭐 그 기사들 교육에 쓰겠다 아니면 차고지를 늘리는 데 쓰겠다 뭐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 전기버스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으로만 보조금을 엄청 받고 그걸 집행을 안 해도 되고 안 하고 계속 적자난다고 보조금을 계속 한 다음에 배당금을 받는 식으로 그걸 돈을 그냥 근데 그게 요즘 말하는 준공영제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공영제 이렇게 준자 붙긴 하지만 공영제 하면 좋은 건줄 알았더니 준공영제는 좋은 게 아니네요, 그죠? 네, 그렇죠. 이름만 준 공영자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냥 버스 회사한테 그냥 눈먼저 그냥 주는 그런 어떻게 되고 사모펀드가 그래서 버스 회사를 다 가지고 있어서 사모펀드는 그걸 더 심하게 해서 예를 들면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를 팔아서 그걸 수익으로 남기고 그리고 원래 영세에서 차고지를 운영할 수 없는 영세 업체들을 위해서 그 지자체에서 만들어준 공영 차고지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차고지 판돈으로 또 그 배당금을 챙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쥐어짜고 그리고 수익 안 되는 노선은 다 폐지를 하고 돈 되는 노선만 남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보조금대로 타내고 그렇게 해서 돈을 왕창 남긴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또 막 팔아 넘기겠죠. 먹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기후 동행 카드를 하면 보조금 게다가 기후 동행 카드의 문제점은 그 직전에 그 서울시에서는 24% 교통요금 올렸잖아요. 그래 올려가지고 올린 다음에 이걸 하면 버스 회사들은 요금을 요금대로 이제 받고 보조금은 또 보조금대로 챙기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고 그리고 더 공익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구조 이걸 바꾸지 않고 기후동행 카드를 만든 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기후 동행 카드를 정리하면 눈 가리고 방울이다. 네. 이렇게 정리되는 건가요? 근데 대전은 이것도 없으니까 또 그죠? 네, 대전의 자랑은 그나마 타슈 무료 타슈 네 이것도 가끔 네
문제가 많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무료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 네. 우리 근데 시간이 좀 네. 돼서 하나만 더 뽑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다만 이번에는 좀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네. 전에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버스가 다 모든 지자체가 전부 준공영인가요? 아니요, 그 어떤 청주 같은 데는 버스 망하려는 버스 회사를 노동자들이 인수를 해서 노동자 조합으로 이제 운영되는 곳이 있다고 하고 목포도 지금 망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 부실한 옆 동네 기업이 세종도 올해부터인가 버스 부상 버스 한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그죠? 올해는 아닌데 아직 안 했고 아닌가요? 하겠다는 기사를 좀 내죠. 네. 세종도 하는데 내년은 왜 하는 거죠? 그러게요. 기장 시장 빨리 정신 차리고 네. 갑자기 급발진하자고. 주차장을 새로 만들 때가 아닙니다. 네. 버스 네, 부상으로 하십시오. 네, 제가. 하나 더 고르시고. 네, 네. 일단 또 눈을 감아야겠죠? 다시 섞어야죠. 네. 섞는 거 잘 못해가지고. 자, 뽑으세요. 이거 귀엽다. 꽝을 뽑았네요? 네. 빵이니까 이게 나가시면 돼요. 아, 네.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따릉이 타슈 어울림 이렇게 나오네요. 네, 따릉이 타슈 어울리고 근데 아까 했던 얘기가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하시겠어요? 네, 네. 그렇죠. 뭐. 네. 자전거, 걷기 좋은 도시 얘기도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 작년에 그 대전 서구 중산동에 초등학생이 대낮에 그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를 걷고 있는데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 있었거든요. 정말 네, 너무나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정말 대낮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도를 걷고 있는데 차에 치여서 사망을 하는 이런 도시에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걷기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상태로는 우리가 그 도시가 더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네,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화두인데 그 대전 지금 여기 오는 길에 보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여기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데도 지금 다 공실이어가지고 사람이 다니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여기는 유형처럼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차들만 이렇게 쌩쌩 달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지하에 상가가 있고 이런 식의 도시 설계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릉이 이제다가 도시 설계까지 나왔어요, 그죠? 아, 네. 그 자전거를 타기 좋고 걷기 좋은 도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연광이 자전거 좋으면 다 밖으로 다니지 아래로 안 다니니까 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전거를 타면은 요 앱에는 한 9분 나온다고 9분 걸린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타보면은 2배 정도 걸리거든요. 왜냐면 신호마다 걸려요. 횡단보도 신호마다 걸려서 한 2분씩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동차 위주로 설계되어서 그런데 설계를 완전히 바꾸면 보행자나 자전거 속도에 맞춰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도록 하면 그냥 빠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타슈는 무료인 건 좋은데 좀 여기저기 에러가 많이 나긴 하지만 일단은 타슈가 무료라는 것을 여기저기 홍보해서 다른 도시도 무료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얘기를 다른 도시는 했어요. 타슈 무료 안 돼요? 이런 거 따릉이? 공주는 1시간 반 무료예요. 그리고 저기 우리 아까 동행카드 한다는 그 따릉이는 무료 아니에요? 다른 현재 무료 아니고 그 세종의 어울림도 무료 아니에요. 뭐 제대로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네. 이거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하고. 근데 들어보니까 타슈 자체가 몇 개 안 돼가지고 다들 경쟁이 뭐 되게 많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네, 항상 있다고 떠서 가보면 없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 김나이가 가면 송선호리 미리 타고 가버리고 이런 거네요, 그죠? 송선옥도 놓칠 때가 많아요. 아, 그래서 2정거장 이상 걸어갑니다. 타슈를 타기 위해서. 근데 아까 그 지하 도시의 문제가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계속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지하 도시화 하다 보니까 실제 중요한 포인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널 수 없는 곳들도 많잖아요. 전용 자체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렇죠.
또 지하로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와야 돼. NC 고 사거리에 보면 거기는 건널목이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자전거 타기 좋고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는 예산이 진짜 별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교통 인프라, 뭐 도로를 깔고 무슨 항만, 공항 이러는 만드는 것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정말 적은 돈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안 든다. 쓸데없이 주차장 만들고 도로 다시 깔지 말고 보행하는 도로 그리고 보행 인도 그리고 자전거 도로 보수 잘하고 그런데 예산을 드리는 것이 정말 싸게 먹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후 서울의 기후 행동 카드 그리고 대전의 타슈. 따릉이는 서울인가요? 서울. 어울리면 어디예요? 해줘. 세종. 네. 네, 자전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두 개를 모아서 압축적으로 한마디로 또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들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돈으로 맨날 얘기해서 좀 싫긴 하지만 차를 놓고 자전거나 보행을 해서 출퇴근을 하면 하루에 12,000원 정도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또 그리고 혼잡 그리고 또 미세먼지 줄이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12,000원 정도의 공익을 기여를 한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전거 타면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무료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1,000원씩 주면 더 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자. 우리는 우리 몸에도 좋지만 공공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 12,000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 아무거나 기우정이 아무거나 다음번은 더 아무거나 재밌게. 재미있기를 바라면서요. 사실은 공공교통이라는 것이 모두의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기후정의이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즐겁게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니 노래 한 곡 듣고 가려고 해요. 이번에 저희가 함께 들을 노래는 심규선님의 휴먼카인드라고 하는 최신 발매 앨범 수록곡의 퀘스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이 들려줄 이야기하고도 맞닿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다들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저 노래를 들으면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벽을 세우고 다시 허물고 겨눈 총국 때 아이들이 쓰러져 죽고 다칠 때 짓밟고 난 뒤에 재건하는 전쟁과 참작의 반복. 우리 사람의 욕망은 과연 한계나 끝이 있는가라고 묻는데 사실은 본성으로 저는 사람들의 욕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길을 낸 곳에 서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안 돼라고 평화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다음 모실 분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너무 어둡게 시작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수롱님이 또 우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그 노래가 충분히 그런 얘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의 가장 그 핵심이라고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요. 기후정의 토크쇼, 그래서 기후정의가 뭐래라는 코너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한 분을 서울에서 모셨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팔레스타인 연대 경합빈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서울이 가깝기도 하지만 사실 30분 이야기 하자고 달려오기에는 좀 먼 곳이기는 해요. 그런데도 저희가 또 실수가 있었죠. 뒤늦게 연락을 드리고 섭외가 된 줄 알고 있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한 번에 막 이렇게 내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선 이제 저희가 본격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대전 시민들에게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야핑 활동가입니다. 이름은 실명은 아니고 별명이고요. 저희가 팔레스타인의 현장 활동을 가려면 이스라엘 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실명으로 활동하면 이름이랑 팔레스타인을 구글링해서 입국을 막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부 별명을 쓰라고 문장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저희 단체는 원래 5명 정도 소규모로 계속 활동을 해왔어요. 저희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한국 사회 국제 연대 운동이 엄청 많이 성장을 했는데 저희 단체도 그때 생긴 그룹 중에 하나였고 저는 2004년부터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10월 7일 작년 10월 7일 이후로 같이 하고 싶다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 14명이 같이 활동하는 엄청 10월 7일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0월 7일이요? 네. 아마 저는 지금 뭐 전부 제가 보는 뉴스에서는 다 맨날 10월 7일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10월 7일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하마스는 그냥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정치 세력인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 날짜가 10월 7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뒤에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한국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지금 활동을 하는 저희 지금 14명이 활동하는 큰 페미니스트 단체이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활동은 팔레스타인의 현장 활동 가는 거랑 한국 사회의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지배 현실에 대해서 알리는 거.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되게 소규모 조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제한적이어서 한국 시민사회랑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를 엮어주는 거, 연결하는 게 저희 중요한 활동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정의 동맹을 비롯해서 지금 한국 시민사회 노동인권단체 155개가 공동주체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을 구성했어요. 그 활동을 중점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쓰면 될 것 같아요. 목소리에 들어갈 것 같죠? 네. 그죠? 네. 옆에, 네. 뭐,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해야 되는 멘트이군요. 네. 네, 이렇습니다. 네네. 처음이라, 부탁드리고요. 그냥 들을까요? 아니요, 마이크가 제가 소개 들어갈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아, 네. 정신 차리고, 네. 일단은 그 소개 감사드리고, 일단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침공이 벌써 10월 7일 이후로 시작해보면 지금 몇 달, 한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이것도 좀 그리고 최신의 상황까지 포함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싶은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7일에 이스라엘 전쟁군이 가자지구를 침공한 게 어제로 100일이 됐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의 피해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동만 1만 300명이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여성 7,100명이 살해됐고 총 2만 4천 명 가까이 집단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상자는 6만 명이 넘고요. 지금 이게 팔레스타인 주민 숫자가 230만 명 정도예요. 그래서 인구 100명 중에 1명이 이미 살해당한 거고 사실은 지금 폭격당한 건물 잔해 아래에 깔려서 사망했을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7,000명 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3만 명 넘게 살해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거의 뭐 2명 가까이 죽었다라는 통계로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나아가고 있고요. 그 팔레스타인 기자랑 언론 노동자가 117명이 살해됐어요. 근데 그게 2차 세계대전 6년 동안 모든 참전국에서 살해된 숫자보다도 많고요. 지난 모든 전쟁이랑 모든 분쟁 중에 단연 충격적으로 많이 살해됐습니다. 이게 기자가 많이 살해당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를 일부러 노리기도 해요. 지금 저는 팔레스타인 기자의 얘기만 했는데 레바논 기자 4명 아마 4명 넘었을 수도 있는데 4명 이상 죽였거든요. 그 중에 1명은 정말 고의적으로 타겟팅을 했었어요. 아마 들어보실 수 있는데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국제 형사재판소로 가져간다 그랬거든요. 기자가 1명이 아니고 6명의 로이터, 알자지라 이렇게 여러 기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로이터 사진 기자를
그냥 사람한테 폭격을 해서 1시간 전부터 거기 있었고, 근데 뭐 이스라엘이 정찰 헬기를 보내서 기자들이 여기 있다는 걸 강화라는 곳인데 알면서도 일부러 폭격을 해서 이 사람 일부러 폭격한 거는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 학살을 알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고요. 왜냐하면 외신 기자들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기자들이 리포트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죽이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고의적으로 죽이고 있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이미 되게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도 자연스럽게 살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7명 이상이 살해됐고, 그냥 UN 직원도 148명이 살해됐고, 보건의료 노동자,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그런 분들이 437명이 살해됐습니다. 병원이 가자지구에 총 36개가 있는데 그중에 30개가 아예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고요. 다 파괴돼서 6개도 남은 6개도 부분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암병원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파괴돼서 지금 암 환자 1만 명의 생사가 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를 이스라엘이 지금 막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있어요. 사실 뭐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시신들을 막 파헤쳐가지고 시신을 가져가서 각막 같은 거를 뭐 잘라내고 장기 이식이 가능한 그런 장기들을 빼내고 돌려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적은 사례고 그냥 묘지를 그냥 밀어버려요. 그래서 시신을 엄청 많이 훼손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묘지까지 또 시신을 못 들어가려면 뭐 이스라엘이 막 공격을 하니까 공동묘지까지 갈 수가 없어서 집 앞에다가 무너진 건물 공터에다가 지금 간이 공동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 대량으로 매장하는 일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팔레스타인에서 그 매장 문화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게 뭐 다 파괴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니세프가 가자지구가 어린이들에게는 무덤이 됐고 남아있는 산 사람들에게는 산 지옥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수준으로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굶고 있는 사람이 5명이 있다면 그 중에 4명이 가자지구에 있다고 세계 식민지구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굶주림이랑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이 학살이 끝나도 계속 생겨날 거예요. 물론 학살이 끝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가자지구 인구의 85%가 지금 이스라엘이 강제대피령을 내려서 국내 실향민이 됐어요. 다 전쟁을 피해서 가라고 했는데 피해서 간 지역도 다 계속 폭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다시 피해서 막 어떤 사람은 5번 이상을 계속 다른 대피소를 찾아서 가야 했고요. 근데 원래 가자지구 주민들의 80%가 원래 난민이에요. 유엔에서 난민들을 주는 그분들이 다 가자지구 인근에 지금 이스라엘 정착권이 다 들어선 그 지역 출신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인 거죠? 네. 그리고 주택 60% 이상이 완전히 아니면 부분적으로 파괴됐고, 학교랑 대학교가 95개는 완전히 파괴됐고, 그러니까 뭐 대학교를 폭파시키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정령군이 폭탄을 그냥 설치해놓고 터뜨려서 일부러 폭파시키는 거네요? 네, 그 엄청나게 큰 그 대학 전체 캠퍼스를 통째로 날려버리면서 막 환호하는 그런 영상들이 이게 있어요. 뭐 점령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싹 아니, 없어겠다는 거네요. 다 밀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295개의 학교들이 부분적으로 파손이 됐고요. 그래서 가자지구를 지금 인도적인 재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구호품과 의약품을 못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의약품이 없어가지고 지금 마취 없이 애기들 팔다리를 자르고 있어요. 왜냐면 마취제를 아껴야 돼가지고 뭐 임산부도 마취 없이 지금 뭐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있고, 그런 참사가 인도적인 재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또 다른 학살이에요. 구호품이랑 의료품을 들어가게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음식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막 폭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유엔에 뭐 트럭을 싣고 들어온 거 식량이 있으면 트럭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진짜 그 나눠주길 기다리지 않고 막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모르고 보면은 도둑질 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루 동안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가족들한테 음식을 갖다 줘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정말 없는 음식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돼서 생긴 그런 대참사인 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국방장관이 처음에 침공할 때부터 가자지구 주민들은 인간의 탈을 쓴 동물이니까 그에 걸맞게 대응하겠다고 물과 음식과 전기와 연료를 다
끊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끊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계속 실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중이랑 지상에서 폭탄으로 죽이는 거에 더해서 이 봉쇄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정말 알고 있던 내용인데 또 가까이서 들으니까 정말 울지 마. 참담합니다. 그렇죠. 울지 말아야 되는데 눈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분노가 치미는 상황인데도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시선으로만 사실 모든 거를 보도하고 있잖아요. 가공된 이야기들을 퍼나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팔레스타인의 테러리스트 조직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인식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사실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상황이 어떤지 정말 제대로 된 정보가 일반 시민들한테는 다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배경과 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어저께 혹시 다 트위터 하시나요? 네. 제가 어저께 뭐 트윗에서 되게 상징적인 걸 봤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아야크사 이슬람 사원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가서 여성 신도들을 막 무차별 구타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을 어떤 사람이 인용할 때 하면서 이거 다 하마스 때문이다. 하마스가 자초한 거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왜 하마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때리는 거는 다 하마스 때문이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주장이고 그게 전 세계 언론이 받아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는 거다. 근데 사실은 그 여성 신도들을 폭행하는 영상은 작년 3월 달에 촬영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풍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들은 모든 게 하마스 탓이라고 하고 그래 하마스 탓이다 하고 봤더니 실제로 이거는 작년 10월이 아니라 작년 3월에 있었던 일인 거고. 하마스가 뭔가 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마스는 사실은 1987년에 생겼어요. 무장투쟁을 시작한 거는 90년대에 들어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점령한 건 1967년의 일이에요. 하마스가 생기기도 20년 전에 이미 군사점령이 시작됐고 그 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전부 인종 청소하면서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절대 뭐 하마스의 공격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도 항상 점령군의 폭력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고요. 그래서 역사는 10월 7일에 시작하지 않았다. 이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면 지금 말하는 데는 가자, 지금 공격받고 있는 가자 지구랑 서한 지구 그리고 동예루살렘 이 세 군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부르는 말은 피점령지 팔레스타인 영토예요. 국가가 들어서지 못한 채로 이스라엘한테 계속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하면은 저희 한국 사람들은 거기 되게 복잡하지 않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많이 그러시는데 사실 굉장히 쉽고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48년 이후 76년 동안 식민 지배하고 67년 이후 군사 점령하고 있다. 그냥 이거는 일본이 한국 여기 조선을 식민 지배했던 거랑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정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랑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조선 땅에서 다 쫓아낼 생각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전부 인종 청소하고 학살을 하든 해서 다 없애버리고 그 땅을 유럽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만으로 채워서 유대인만을 위한 국가를 만들겠다.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 사상을 시온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거고 이거는 유대인이나 유대교랑 아무 상관없고 사실은 크리스찬 복음주의가 시작한 사상이기도 하거든요.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다 몰아내어가지고 지네끼리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무슨 전통적인 고유한 무슨 사랑하고는 좀 또 다른 또 그런 거네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사실은 유대인을 많이 욕하는 분들도 많은데 팔레스타인의 연대를 표명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사실은 전 세계 유대인 연대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온주의라는 그 유대인만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 사상과 실행의 문제, 그게 정치 이념의 문제예요. 지금 일본 제국주의와 일본인을 구분해내는 것처럼 시온주의와 유대인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온주의자들은 유대인일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자기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나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시온주의자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서구권 국가들이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 전쟁의 이 학살의 공범 수준이 아니고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영국이나 미국한테 이 싸움이 자기네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정부만이 아니라 언론도. 근데 물론 그 대중들, 시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지금 서구권 국가들에서도 역사상 최대 규모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워싱턴에서도 엊그제 40만 명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구 언론이 되게 문제예요. 서구 언론이 너무 이스라엘에 그 감정이입을 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은 뭐 이스라엘 점령군이 4살 아기한테 발포해서 아기를 죽였어요. 여자아기를. 근데 그거를 영국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총알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서 3세거나 4세인 젊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누가 아기를 주어가 총알이네요. 네. 젊은 여성이라고 부르고 무슨 이스라엘 점령군이 쐈다고 얘기하지 않고 총알이 그 길을 그쪽으로 찾았다고. 총알이 제가 안아서 들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그냥 단적인 예지만 옛날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 막 우리가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는 되게 본의 있는 신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에서는 팔레스타인 쪽의 입장을 취재하고 뭐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없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조차도 헤드라인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그 커버 쳐주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헤드라인을 다 짜요. 그리고 뭐 CNN 같은 데는 이스라엘 관련된 뉴스면 무조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에 그 이스라엘 당국의 검열을 받아서 뉴스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기자들만이 아니고 CNN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편향돼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냥 한 팀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서구 언론들이 쓰는 기사를 한국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 쓰니까 당연히 아무 문제의식이 없고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인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심지어 가짜뉴스를 막 유포시킨 다음에 그게 나중에 정정이 되면 뭐 서구 언론은 뭐 정정이라도 하거든요. 제대로는 안 하지만 근데 한국 언론들은 정정조차 안 하고 가짜뉴스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도 다 남아있거든요. 가짜뉴스들이. 근데 왜 이렇게 서구 언론과 서구 국가들이 자기들 싸움처럼 달려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시온주의라는 게 유럽에서 시작된 그 식민주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원래 항상 뭐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 식민지를 건설을 해왔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시온주의도 같은 식민지 프로젝트로 기획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 일부인 거죠. 자기네 사회에서 유대인은 사실은 그 반유대주의 이런 게 그냥 유럽 사회의 소상이잖아요. 우리 아시안들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중동 사람들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지금 뭐 우리 연대자들이나 중동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공격하는 게 반유대주의다, 유대인을 혐오해서 저러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 식민주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건데 그 식민주의 자체가 유럽에서 온 거고 식민주의가 그 일부라는 거죠. 반유대주의라는 단어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것에서 비판하면 반유대주의다 막 이러면서 입을 닫게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우리는 싸우는 건 반식민주의에 대해 싸우는 거지 유대인을 반대해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은 얘기죠. 그렇죠. 해방 운동인 거죠. 네. 그래서 유대인 연대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유대인 연대자들을 시온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은 연대자들은 반유대주의자고 유대인이면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유대인. 네 그렇군요. 참 사실 서구 언론, 아니, 우리나라 언론 보도를 너무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이게 희한하다 싶었는데 앞서 서구 언론들 또 서구들의 흐름까지 좀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해가 좀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코너가 기후정의 뭐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여서 사람들이 생각에는 아니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그건 뭐 그 자체로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게 기후정의 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첫 번째 방송할 때 이 소재로 잡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저희 나름대로 또 이 기후정의라는 것과 이런 팔레스타인 학살에 그 반대하고 저항하는 게 같은 의미가 있다 연결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랬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팔레스타인 학살에 반대하는 운동이 왜 기후적인 운동과 같이 해야 되는지 기후적인 운동하는 사람들 왜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근데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이거를 네. 팔레스타인 주제를 첫 번째로 다루시게 되는지.
저희 생각하기에는 기후 위기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온실가스를 뭐 이렇게 계속 배출되는 이유가 뭐냐 그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하면 소위 자본주의 성장 체제라고 불리는 끊임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뭔가 성장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런 체제인데, 근데 그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의 이면을 보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뭐랄까요 사회적 약자라고 부를지 그 타자화된 인종에 대한 것이랄지 뭐 자연에 대한 것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착취하고 수탈하는 이 시스템인 거니까 그런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 기후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전지구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그런 억압 체제, 착취 체제에 반대해서 싸우는 것이 기후적인 운동의 중요한 일부다라고 생각을 한 때문이 아닐까 싶고, 그런 거에 지금 가장 두드러진 예가 팔레스타인의 이 학살에 맞서서 싸우는 운동이 아닐까 싶어서 제 생각이 무슨 얘기 나눈 건 아니죠. 제 생각이 그래서 아니 저희 얘기 나눴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아, 그렇군요. 기획한 거예요. 제 생각 혼자 생각이 아니라 한참 얘기로 제가 했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뭐 덧붙여 주시죠. 네. 뭐 거기에 덧붙이면 또 하나는 이 착취와 수탈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여하튼 무기산업이라고 하는 거대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자본도 투여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전쟁터가 필요하고 또 그 무기산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수량화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이런 불평등한 구조 그런 이야기도 좀 남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감성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제노사이드, 집단학살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죠. 네, 어떠실까요? 저희들 생각이? 아니 너무 감동적이고 근데 저희 지금 이 집단 학살을 끝내는 게 너무 중요한 과제고 과제인데 팔레스타인의 추대는 정말 76년 사실은 그 이상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유대 이민자들이 뭐 유대 국가를 만들겠다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면서부터 원주민들 뭐 학살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건국하기도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서 최소 76년 이상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해방 운동을 해왔는데 그때 그 전 세계 시민사회에 호소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몇 년 동안은 팔레스타인은 기후정의 문제다 이게 되게 화두였거든요.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전 세계의 기후 운동을 하는 주체들한테 호소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군사 점령을 하면서 폭력과 억압의 레이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후적인 문제로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착민 식민주의, 그러니까 유대 정착민들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인종 청구하는 그 정착민 식민주의가 팔레스타인 기후위기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되게 옛날 통계이긴 한데 1967년에 팔레스타인을 군사 점령한 뒤에 2012년까지 그 사이 동안 팔레스타인 올리브나무 80만 그루를 점령군이 뿌리채로 뽑았대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냥 괴롭히고 못 살게 하려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한 번 심으면 자랄 때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올리브나무에서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농부들이 올리브나무로 수확을 해가지고 거기 그게 가장 주된 수입원이 농부들이 많은데 그리고 올리브나무 막 불태우고 이런 건 되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뭐 전기 같은 게 공급이 잘 안 돼서 태양광 패널이 뭐 유럽 국가들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유럽 국가가 설치해 준 것도 다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못 살게 하려는 거죠. 못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산업 폐기물을 서한지구 땅 밑에 묻는다든지 아니면은 서한지구에 그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이라고, 서한지구는 지금 아까 말한 팔레스타인 땅인데 제네바 협약 위반하면서 점령식 국가에 유대인들을 넣어서 그 서한지구에 마을 만들어서 살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자원 수탈 엄청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물을 엄청나게 쓰고 하수를 정화시키지 않은 채로 팔레스타인 쪽으로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가자 지구는 이미 예전에 계속 이 폭력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런 대규모 폭격이 이미 2008년, 9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주기적으로 폭격하고 대규모로는 6차례 정도 지금 대규모 폭격을 했는데 그런 폭격 때 하수처리 시설이 다 파괴가 됐고 그런데 그 인프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물자 방해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수질 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유엔에서 2022년 이후로 가자지구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 수질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도 사람들이 살고는 있죠. 근데 수질 오염으로 인한 물 관련 질병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그리고 가자지구는 전기 공급을 평상시에 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받고 지금은 뭐 지금 이거 아예 없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뭐 4시간 정도 줄 때도 되게 많은데 이스라엘 전기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발전소 다. 이스라엘도 넘어오는 네, 정도예요. 이스라엘이 전기 발전소를 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발전소 원래 딱 한 개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번에 이스라엘 폭격해서 없애버렸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전기도 당연히 돈을 냅니다. 뭐 무료로 준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농업용수를 펌프할 전기가 부족해서 농지가 유기되고 농작물 다 죽고 뭐 이런 일들도 많고 서한지구에서는 우물에다가 시멘트를 들이부어버려요.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일대 그런 땅들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그 자기네를 그린워싱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친환경적인 국가라고. 지난번 집회 때 녹색연합 황희철 기후에너지 팀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뭐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팔레스타인에 되게 강고하게 연대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여러분과 같은 이유로.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트위터에다 하마스의 로켓은 지속 가능한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대요. 친환경 무기를 안 쓰고 자기네는 친환경 무기를 이스라엘 쓴다고. 친환경 뭐 연료를 쓰나요? 친환경 연료를 쓰나 봐요. 그렇게 있잖아요. 친환경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게 도대체 어디가 기후정의적인 부분인 거지. 그리고 자기네가 세상에서 맨날 세상에서 제일 도덕적인 군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표어가 세상에서 가장 비건한 군대예요. 자기네 뭐 가죽 군화도 동물 가죽으로 안 하고 뭐 비건 가죽이고 뭐 음식도 뭐 비건으로 주고 뭐 그런 얘기들을 전 합니다. 세계 비건지요. 분기하라. 그리고 자기네가 사막에 꽃을 피웠다 그렇게 뺏은 땅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린워싱을 엄청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기후정의 운동에서 그런 문제들에 사실 개입해 주실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비건 군대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비건인으로서 정말 비건의 뜻은 사실은 그러니까 채식을 한다가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살림, 그러니까 지구별의 모든 걸 살리는 것이 비건인데 그 이야기를 군대에다 쓰고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착한 군대라도 군대에는 비건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 방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군대는 없잖아요. 여튼 말도 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신 거죠? 여기.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잃은 줄 아셨군요. 우리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합니다. 네. 일자리를 해드린 거죠. 네. 그래서 서울에서 저희가 이제 팔레스타인들과 한국 시민들이 함께 계속 항의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월 7일에는 여기 지금 좀 이따가 노래를 불러주실 분들도 계신데 대전에 탄저체 네트워크라고 탄소 잡는 채식생활 네트워크 친구들이 올라가서 우린 굴복하지 않아 라는 노래를 한국어로 번안해서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한국 시민들이 사실은 이렇게 2주에 한 번이죠. 2주에 한 번씩 집회에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떤 연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연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고요. 사실은 제가 그 원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위를 낳고다라는 노래를 2008년 9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처음으로 대규모로 침공했을 때 그때 나온 노래예요. 그래서 특히 연대자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집회에서 같이 부르자고 제안을 해서 영어 가사지만 다 같이 불렀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글로 부른 집단이 있다, 탄자츠다. 그래서 한자치라고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 들으셨어요? 잡채를 태워서 먹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생각하지. 아니 아무 생각 안
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근데 저는 그 노래를 사실은 뭐 한글 번안해서 부르신다고 했을 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기대는 안 했거든요. 제가 그 원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리듬이랑 뭐 그런 게 달라지잖아요. 리듬이랑. 그래서 뭐 그냥 뭐 있으시다고 하니까 좀 들어보자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진짜 너무 원한자가 저기 있습니다. 원한자가. 그래서 서울 집회에서도 그럼 이걸로 사람들이랑 다 같이 부르자고 해서 같이 지난 집회 때 불렀었대요. 그래서 오셔서 공연을 해주시면서 사람들한테 노래를 이렇게 부르라고 알려주셨었어요. 편집회에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한국어로 불러서 진짜 감개무량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많이들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회는 격주 집회인데 500명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줄어들어서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했었거든요. 그랬다더라고요. 사실은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때도 400명 훨씬 넘게 나오셨고 그때는 뭐 저기 미 대상 앞쪽까지도 막 이렇게 네, 행진했다고. 행진했어요. 그래서 지난 집회도 미 대사관, 이스라엘 대사관부터 해서 미 대사관이랑 한국 외교부 총사까지 이렇게 행진하면서 이 새 전쟁 범죄자들한테 요구사항을 이렇게 외치면서 행진을 했었고요. 지난 집회 때도 너무 추웠는데도 350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한국 시민들이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게 계속 되게 느껴져요. 저희 그 10월 7일 하마스가 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그날 이후로 저희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통장으로 후원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어디 후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라도 하고 싶으니까 그냥 찾으셔서 저희 어디 안내도 안 되죠. 사람들이 막 검색해가지고 그러니까. 알지도 않아도 먹는 거예요? 그냥 저희 홈페이지에 맨 아래 조그맣게 계좌번호 적혀 있는데 그걸로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사실 진짜 이 분들이 뭐라도 하고 싶은 절박함이 너무너무 느껴졌고 사실 지금도 오늘도 또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0월 7일 이후에 저희 단체에 들어온 돈은 가시기 전에 뭐 저희들도 계좌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우리 계좌 하나 까먹게. 제가 말씀드릴 때 저희가 어디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검색해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원금 10월 7일 이후로 들어온 후원금은 전부 가자지구 긴급 지원 모금함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1월 10일까지 받아서 끝났는데 1차 어쩌면 이게 1차고 2차를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월 10일까지 그 사람들한테 모금을 받아서 지금 사단법인 아디라는 단체에서 현지랑 소통하면서 실무를 하고 계신데 가구당 200유로씩 지급을 할 거고 이게 3월까지 집행이 끝나면 아마 2차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현지 상황이 정말 사실 200유로 이런 걸로는 정말 부족할 만큼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돈을 받아도 근데 물자 반입이 안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그 슈퍼마켓 같은데 물자가 있는 데도 있고 특히 북부가 지금 아예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있는 거고 남부는 그나마 물자 반입이 뭐 하루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00% 금지시키는 건 아니고 왜냐면 서양의 구호 단체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호 단체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트럭 들여보내는 게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네가 허락 안 받은 루트로 들어오면 폭격을 다 해버리고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눈치는 보는 거죠. 서양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가는 건 어쨌든 있긴 하다. 아주 조금씩은 계속 들어가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모금하신 액수를 보니까 1억 2천 넘었다고. 네네. 처음에는 5천만 원 목표로 했다가 많아서 1억으로 바꿨다가 다시 2억으로 상향해서 그만큼 저희가 사실 홍보가 잘 안 됐는데도 뭐라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속 찾아가지고 사실 저희 단체 후원해 주신 분들은 그 모금함에도 다 입금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모금을 2차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 76년 이상 된 식민지배에 저항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시민사회에서 BDS 운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BDS? 네. B는 보이콧, 보이콧. D는 다이베스트먼트, 투자 철회, 네. 그리고 S는 생션이라고 해서 제재, 경제 제재나 군사적인 밀리터리 엠바고 뭐 이런 제재를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보편 인권 원칙을 지킬 때까지 이스라엘을 보이콧을 해서 그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이랑 식민 지배를 끝내게 하자, 강제하자.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흡소에서는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강제해야 된다. 그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전 세계에 오랫동안 요청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체도 그 요청을 받아서 한국에서 이스라엘 물품들 같은 거 보이콧, 소비자 차원에서 보이콧을 하고
한국에 이스라엘 물건들 많이 들어와 있나요? FTA를 체결을 했어요. 아시아 한 이스라엘. 네. 제,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스라엘이랑 FTA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저희가. 참 부지런해요, 우리가.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딸기나 그런 시트러스류는 이스라엘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몽 같은 거 거의 다 이스라엘산이에요. 그래서 뭐 자몽 이런 거 먹을 때 잘 봐야겠네요. 네, 잘 봐야 되고 또 그런 소비자들이 그런 업체들한테 기업들한테 이스라엘산 자몽 쓰지 말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희한테 사실 제일 중요한 미션은 팔레스타인의 집을 주택을 파괴하는데 현대 HD 현대 이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한국 기업이니까 팔레스타인 시민사에서 계속 저희한테 우리나라가 현대가 중장비를 팔면 이스라엘은 그거 가지고 저기 팔레스타인인들 집 부시는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집을 부수는 게 다 불법적으로 부수는 거예요. 어. 국제법을 어기면서. 그럼 현대가 팔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한테 팔지도 말고 이미 파는 거에 대해서도 회수를 해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사실은 작년에 아마존에 불법 행위에 공모했었는데 그때 HD 현대를 상대로 아마존 활동가들이 기억나요. 네. 보이콧 운동을 해서 철수시켰거든요. 철수시켰죠. 네. 사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도 철수 못할 똑같이 할수 이유가 있다.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HD 현대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연대자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딱 작년부터 되게 준비를 해가지고 딱 런칭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10월 7일에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약간 홀드하는 상태예요. 그럼 나중에 그 저희가 캠페인을 시작하면 같이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맥도날드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맥도날드, 뭐 피자헛, 파파존스 이런 버거킹 네. 이런 기업들이 이스라엘 군대한테 가져지고 가서 사람들 열심히 학살하라고 무료로 음식을 기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뭐 까르푸도 있는데 한국에 까르푸 없어서 저희는 언급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료로 군인들한테 음식을 주고 있다고요? 네, 열심히 네. 싸우라고? 네. 열심히 싸우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학살하라고? 네. 그래서 이게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사회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특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이런 음식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보이콧 운동이 시작됐고 이 운동이 엄청 커져서 팔레스타인에서도 그 요구를 받아 안아서 역으로 이 보이콧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이콧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가자지고 학살을 공모하는데 동참하지 말아라. 그런 요구들을 뭐 저희가 각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수박 배치 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신데 그러게요. 난 들어봤어야 되는데. 여기도 있네요. 네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네이버 다음에서는 검색하면 안 나오고 구글에서 수박 배치 팔레스타인 아니 수박 자수 배치 팔레스타인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게 하나에 5,000원이에요. 이게 원래는 저희 수익금을 전부 가져지고 긴급지원 모금함에 넣었었는데 지금 일단 1월 말까지는 저희 긴급행동 집행하고 이런 활동비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10월 7일 이후에 그 이스라엘 학살이 시작된 처음부터 제가 너무 두려웠던 게 이 학살이 다시 장기화되면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마치 지금 76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계속 학살해 왔는데 그게 마치 디폴트가 돼버렸잖아요. 지금도 하루에 100명, 200명 죽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가 안 돼요. 마치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이. 그래서 제가 이 학살을 도대체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사실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다 같이 좀 해보자, 다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를 불러주신 것도 오늘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속한 공간 어디든 뭐 그냥 정말 이름 없는 책읽기 모임이든 뭐 동아리든 교회 모임이든 이스라엘을 보이콧한다는 선언을 조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가 한국 시민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주고 특히 이스라엘 대사관이 한국에서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악질 뭐 이런 얘기 듣던데요? 너무 심각해요. 네. 너무 적극적으로 그 프로파간다를 거짓말을 막 진짜 온갖 매체 유튜브, TV 출연해서 막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SNS도 엄청 열심히 해요. 되게 그런 걸 자기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SNS에서 이 사람들을 규탄하는 태깅을 계정을 태깅을 해가지고 규탄하는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긴급행동의 공동주체가 155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꼭 실무 분담을 안 하셔도 되는데 실무를 못하니까 이름 올리기가 좀 미안하다 하면서 가입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름만 올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한국에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새가 큰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비가 2만 원이거든요. 별로 부담 없는 수니까 자기가 속한 단체가 공동주체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대전 집회에 오시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대화 가이드라는 유인물을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팔레스타인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랑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제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계속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이 계속 같이 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아니고 이 유인물이 유인물 보시고 많이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서울에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택배로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같이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대화 가이드라는 유인물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죠. 이번 이번 주입니다. 주죠. 이번 주 이번 금요일이죠. 주입니다. 다음 주 아닙니다. 이제 날짜가 가는 거죠. 하여튼 이번 주 19일 금요일 날 2시에 대전 방위사업청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대전 방위사업청이 대전에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기도 했고 또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무기를 막 계속 수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집회 어떤 건지 또 우리 하여튼 대전 시민들한테 저희가 빨리 이거 해가지고 보내야지 대전 시민들이 알긴 할 텐데 그죠? 하여튼 왜 하게 되는지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번 주인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대전 방위사업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요. 여태까지는 서울에서 6차를 진행했는데 7차를 지금 대전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긴급행동의 주요 요구 중에 하나가 한국 정부한테 이스라엘과 무기 교류를 끊으라고 하는 건데 한국 정부랑 한국 무기업체들이 이스라엘을 무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2014년에서 2022년 사이에만 뭐 탄약과 포탄 같은 무기를 570억 원치 이스라엘에 판매를 했대요. 그럼 그게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집단 학살하는 데 쓰이겠죠. 뭐 이스라엘이 어디 쓰겠어요. 한국 정부의 책임을 저희가 더 강하게 묻기 위해서 정부 부처 중에서도 그 담당하는 게 방위사업청이니까 거기에서 7차 집회를 갖기로 한 거고요. 서울 사람들은 버스 신청받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같이 오면 되고 대전 분들은 그리고 인근 지역 분들은 집회 현장으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2시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무기를 이렇게 교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인데 이스라엘 무기도 많이 수입하거든요, 한국이. 우리나라가요? 네, 이스라엘 거를? 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이는 걸로 실전에서 검증됐다고 이렇게 선전을 해요. 실전 검증.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네요. 끔찍하다 진짜. 지금 가자 사람들 학살하는데도 새로운 무기들이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무기 업체들한테는 이게 되게 이익이래요. 자기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실제로 이 무기가 어떤 성능인지를 시험장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한테.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한국 정부가 예멘을 상대로 사실 지금 예멘이라고 하면 좀 아실까요? 그죠? 네. 끝에 있는 아라비아가 끝에 있는. 네네. 근데 그 예멘이 가자지구 학살 중단도 아니고 가자지구의 인도적인 구호품 반입을 시켜라. 그거를 요구로 걸고 이스라엘로 가는 배나 이스라엘 국적 배를 홍해를 지나지 못하도록 홍해를 봉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무슨 상선들을 다 공격한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는 게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관련 배만 공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영국과 미국이 가자지구 학살을 멈추게 할 생각은 없고 그걸 멈추면 그냥 그 예멘 군대가 그 공격을 당연히 멈추는 건데 근데 지금 오히려 확전을 시켜서 영국과 미국이 예멘 땅을 지금 폭격을 며칠 동안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한국 정부를 동참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 예멘 공격을 일단 지지하는 성명서에 참여를 했어요. 전 세계 10개국에 참여를 했고 그러고 나서 10개국 안에 들었다고.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는 파병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황당하죠. 뭘 검토하는? 파병.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청해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해 부대를 예멘 홍해 쪽으로 보내서 예멘의 드론을 격추시키는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모여서 대전 방사청 앞에 모여서 한국 정부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분노를 같이 보여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방사청 앞으로 와 주실 거죠? 네. 라고 믿습니다. 평일인데 근데 평일이지만 가야죠. 잠깐만. 그 평일이지만 사람들한테 항의사항 전달하려고 그래서 평일로 잡았습니다. 네. 여기 들어보면 저희가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공범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인데 진짜 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름을 애기 이름을 시온, 지온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까지 아 예. 네, 궁금하네요. 네. 자, 네, 네, 얘기가 너무 지금- 빨리 같아서. 네, 그쪽으로 넘어갈 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네, 아니 얼마 전에 이스라엘 국제 형사 재판소 전범 국가로 기소되지 않았나요? 그 얘기 조금만 더. 네. 네, 네,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형사재판소는 예전부터 계속 제소를 했는데 팔레스타인 쪽에서 제소를 했는데 정말 너무 실망스럽게도 그 프로세스를 엄청 지연시켰어요. 2014년에도 정말 대학살을 해서 2,400명 가까이 살해를 당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룰 수 있느냐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네, 기소를 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고 이걸 다룰 수 있느냐 관할권이 있느냐 그거를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국제기구는 그냥 그렇게 오래 걸리나 보다 했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일주일 만에 수사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거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에 대해서도 거기에 다시 추가를 해서 뭐 국경 없는 기자의 그런 데서는 또 별도로 또 ICC에 가져가고 있고 근데 국제형사재판소에 근데 그거랑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노사이드 금지 협약, 집단학살 금지 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걸로 이 협약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가입 당사국이면 누구나 이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이걸로 제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의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집단학살이라고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가 아니고 제소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심리를 지난주에 2번에 걸쳐서 소송을 제기한 남아공 측 얘기랑 그다음에 받은 이스라엘 측 얘기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심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몇 주 뒤에 임시 조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아공 쪽에서는 임시 조치를 해서 이스라엘의 그 전쟁 행위 그거를 군사 행동을 못하게 해달라 이게 주요 요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일단 빨리 이 급한 물 꺼야 학살이 되니까. 중단을 할 테니까.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보스니아 학살 기억하시나요? 네. 보스니아 학살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뤘는데 비슷한 그 논쟁이었는데 그때 국제사법재판소가 그 임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중단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장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보스니아 쪽이 요구를 안 들어서 2년 동안 살해된 사람, 학살된 사람이 직결처형 당한 사람이 8,000명이고 몇 년 동안 그리고 뭐 10만 명 넘게 살해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남아공과 되게 그 식민지를 받았던 나라들은 남아공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나미비아 같은 나라. 근데 나미비아가 독일의 식민지배를 당했었거든요. 여기 똑같은 제노사이드 당했었고 집단학살을. 근데 독일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로 나섰어요. 지금 재판에 참가를 하겠다고. 그래서 식민 국가들은 전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이 전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지금 그런 구도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지금 식민주의자들과 반식민주의자들의 싸움 같은 맞아요. 한 장면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이제 좀 정리를 좀 해 나가면서 네. 사실 다음 코너가 본디는 성소
버들 서점이라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마다 읽었으면 좋겠는 책들을 소개하는 코너인데 사실 저희 지금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시험 방송하는 오늘은 이 시간도 이렇게 동양부인한테 쓸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서 사실은 이제 분노를 끌어올리고 함께 투쟁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들은 내용도 있지만 좀 더 깊은 내용을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책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네. 원래는 사실 저 말고 다른 활동가까지 2명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럼 책 2명 몫으로 2권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네. 2권을 가져왔거든요. 아, 네네, 그럼요. 네.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 현대사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은 절판돼가지고 추천하기가 어렵지만 도서관에는 다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일란 파페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사실 역사책 많이 읽어봤는데 이 책이 제일 좋았어요. 억압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꼭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유대인들도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이 제일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당연히 팔레스타인 민중 중심으로 쓰여 있는데 그 관점이 제일 억압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쓴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용도 되게 촘촘하게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사건을 다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한 권을 다 완전 제대로 숙지를 하시면 사실은 저보다 더 잘 아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이 책이 좀 옛날에 나와가지고 그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다른 출판사한테 개정판 내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판은 그 뒤에 지금 책의 상황들이 추가된 거라서 지금 기존에 있는 책을 읽으시고 나중에 만약에 책이 나오면 그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란츠 파농의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파는요? 네. 되게 유명한 책인데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예전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었고 뭐 끝까지 읽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유명한 책이라서 읽어봤는데 근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언급하는 걸 보고 제가 다시 읽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백인 식민자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식민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 상상 초월의 인종주의적으로 대하잖아요. 그냥 미개한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19세기, 20세기에 끝났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하는 서구,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서구의 많은 노평자들과 정치가들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인간이라고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근데 그게 이미 그 돼지 저주받은 사람들 그때 얘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100년은 아니지만 지금 수십 년 동안 전혀 우리가 그 시민 지배 그 이데올로기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구나 하고 되게 충격을 받아서 다른 분들도 같이 읽고 이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 왜 정당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그것처럼 다룬 건 아니지만 그쵸. 네, 그것을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는 책일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프란츠 파농이 실제로 같이 했던 알제리 해방운동이 그렇죠. 네.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회랑 알제리 사회가 되게 가깝기도 하고 이 알제리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원래 그 연대 운동의 전통도 굉장히 강하고요. 네. 다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의 현대사, 알란 파페의 현대사라는 책이 있고 아쉽게도 지금은 여기 절판돼서 도서관에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앞으로 더 심판이 나온다니까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웅의 대지에 저주받는 사람들 이 두 책을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어떤 뭐 사실은 우리 한 30분 정도 얘기 들을 뭐 인사가 있는데 너무 아니 너무 많이 배우고 또 사실 그냥 배웠다는 말을 표현하기 좀 어색할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들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하여튼 짧은 시간에 팔레스타인에서 겪고 있는 이 지금 고난 그리고 그걸 맞서는 또 저항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얘기해 주신 우리 동혁님께 박수 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다음 달부터는 송송이의 버들서점 코너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마 굉장히 우리가 읽을 만한 책들, 정말 꼭 읽어야 되는 책들을 재밌게 소개해 줄 건데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로 노래 한 곡 듣고 방송을 마칠까 하는데요. 극단 탄자체의 소피가 그 우리말로 번안한 우린 굴복하지 않아를 소피와 설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극단 탄자체는 지난번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서도 이 노래를 함께 불렀고요. 본인은 극단원 전체가 함께하는 노래인데 오늘 시간상 또 장소상 모든 사람이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9일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19일 방사청 앞에 오시면 저희 극단 탄자체와 함께 우린 굴복하지 않아 노래를 함께 불러서 팔레스타인 민중들에게 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린 굴복하지 않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불빛 가자의 바람을 밝힌다. 사람들 숨을 곧 찾아뛴다. 죽었든지 살았든지도 모른 채 저쪽이 탱크를 몰고 왔다. 다윗은 화염과 함께 남은 것 없어. 경기 속 커지는 우리의 외침은 우린 굴복하지 않아. 한밤에도 물러서지 않아. 우리 사원과 집과 학교를 태워도 우리 정신은 죽지 않아. 우린 굴복하지 않아. 이와 가자에서 시간이 여성들 아이들이 매일 밤 사례와 학살당한다. 저 먼 나라지도 자란 자들이 돌봄을 토론할 때 그 누구나도 헛된 말들 산성비처럼 내리는 폭탄 눈물 끼고 통통해 흔든 여기를 가르는 우리의 외침은 우린 굴복하지 않아. 한밤에도 물러서지 않아. 우리 사원과 집과 학교를 태워도 우리 정신은 죽지 않아. 우린 굴복하지 않아. 이밤 가자에서 우린 굴복하지 않아. 한밤에도 물러서지 않아. 우리 사원과 집과 학교를 태워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 우린 굴복하지 않아. 한밤에도 물러서지 않아. 우린 굴복하지 않아. 이밤 가자에서 어쨌든 오늘 이것으로 대전 기후정의 SOS 시범 방송 마칠까 합니다. 처음 해보고 나서 사실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녹음이 되는지 뭐 어떠는지 되게 편하게 진행했는데 여러 실수도 많고 근데 계속 보완해 가면서 시범 방송을 끝나지 않고 네.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보니까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힘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들을 대전 시민 그리고 기후정의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 우리가 네.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 이것이 기후정의 운동의 출발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정의를 향한 싸움을 우리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게 정말 더 강렬한 방송을 지금 욕심이 막 생겼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히 또 투쟁에 같이 해야 될 텐데요. 그 투쟁을 만들어가는데 이 방송이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방송 만드는 대전 기후정의 모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 이메일에 우리 달아주실 거죠?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매달 그 정기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텔레그램도 만들어 놓고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시면 계속 그 저희 소식 전하고 또 이런 그 모임들 안내를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저희 두 사람을 알고도 우리 김다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정약빈님 그리고 두 노래 부르신 가수님들 외에도 화면에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네. 네. 편집도 해주시고 촬영도 해주시는 오민호님도 있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우리 송성희님이 나오실 거고 또 이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도움이 되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신 거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달에 또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송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